가서 교육받고 있는 마을기업에서 우리 달서구 남구를 담당하는 연구원님이 오셨어요. 이대성 연구원. 원래 갓 결혼했대. 이것도 다 결혼했는데 뭐? 아직 애기는 없대. 결혼 유무가 중요하죠. 결혼 유무가 중요하다고? 우리 남구와 달서구 담당해서 이제 우리하고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에 이제 우리 경연만의 집에 와서 현장 멘토링. 우리가 팀을 5명 구성해서 지금 신청하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오셔서 이제 우리가 마을기업을 설립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움도 주고 컨설팅도 하고 있었는데 참 신기한 게 경리씨 와가지고 보더니 저보고 무무장 묻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격이 없이 지내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그리고 참 우리한테 아주 좋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세상에 이런 관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5명은 특히 이제 인산의 일각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이야기 많이 들었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중간 지원 기관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업무를 이제 이관 받아가지고 대행하는 중간 지원 기관의 커뮤니티와 경제라는 법인인데 여기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잠깐 동안 이제 간략하게 취지나 마개에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지금 이번에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생협 쪽에서 대구생협 실무자들 중심으로 5명의 팀을 짜가지고 솜씨라는 팀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와 같이 지원하고 있어. 솜씨라는 공간에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마개를 하겠다는 거야. 지난번에 제가 왜 대구생협 가서 강의했잖아요. 그때 오셨죠? 그때 저를 초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거나 이런 일이 아니죠. 우리 엄마들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나 이런 걸 잘 살리면 우리 혜연 씨는 옷가게 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우리 누구야 비주 선생님은 병원 협동조합 이런 것도 있더라. 의료 협동 뭐 이런 거 있죠. 네. 그래. 혼자 기업하려면 부담되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 5명 모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창의적인 발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없어되죠? 네. 왔다 장보리의 남자 주인공하고 비슷하네. 김명화 안녕하세요. 저 커뮤니티와 경제 말기업 지원센터에 달서구와 남구를 담당하는 이예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84년생 34. 다 누나들 이제 제일 어린 형인데 제일 어린 34살? 제일 어린데도 누나네. 여대에 MT 온 것 같습니다. 그건 여대생이란 말이야. 여기까지 하면서 행정 하면서 이쪽에 연구도 하면서 하다가 왔는데 학교 MT 와서 저기가 이제 갑자기 오리엔테이션 하는 느낌. 그리고 사실은 저는 김선두 선생님이 이렇게 말기업 통해서 설립전 연구 통해서 알게 돼서 저는 좀 강의한다 하셔가지고 들으러 왔는데 이거 분리를 못해서 간단하게 5분 정도 말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하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안 돼서
뭘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말기업? 사회적 지금 경제. 논란이 많습니다. 얀달러스? 내가 보기에 김승주 이런 60초 뒤에 이런 이야기는 뭐지? 60초 뒤에 뭐 발표하겠다. 맞네요. 정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되게 반응이 좋으시네요. 호흡을 다시 하자.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선생님 이미 하고 계시는 이 분야인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를 구성하는 큰 요소들이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고 시민사회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돈으로 뭘 사잖아요. 이 시장의 방식,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고 거기서 일하고 기업이 경영이 되는 것들 만드는 이 하나의 영역이 있고 국가는 큰 테두리 안에서 국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고 세금을 묻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국가가 담당하는 분야거든요. 시민사회는 이렇게 있는데 이때까지 이 경제는 시장에서 돈이 되는 것들을 만들었고 국가에서는 그 큰 틀을 유지하는 것들을 했어요. 근데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불평등이 자꾸 심화가 되고 성장은 하지만 고용은 하지 않는 시기가 됐어요. 최근에 아반떼가 나왔는데 생산량은 굉장히 늘었어요. 근데 고용하는 인력들은 줄어들었어요. 매출은 많이 올라가지만 자동화가 되고 기술력들을 해서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고도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원리로는 하기에는 불평등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요즘 복지에 관심이 많이 가져요. 그래서 복지에서 국가 예산을 대거나 하기에는 재원이 조금씩 충당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선생님들 육아를 키우면서의 그 문제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인구사적 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다 해결을 못하고 시장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그래서 이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시장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를 시민의 어떤 신뢰와 호혜와 이 관계들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사회적 경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 소송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부부라고 오해를 했냐면 식탁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젓가락 밥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런 건 잘 못 봤지만 밥도 하는 정도를 되려면 부부 아니고서는 그 말을 못하는 그만큼 관계에 이 돈독한 이해법과 선생님 마음이 좋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아요. 그런 되게 따뜻하고 거기에 이성와서 같이 살고 이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을에서 곳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같이 키우고 내 아이를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그 공동체를 찾고 있는 중에 이미 한 20년을 이런 강의를 하면서 조직 곳곳에 있다고 하셔서 궁금해서 사실 왔던 거였고요. 저는 우리 사회적 경제 분야에 금맥을 발견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고 선생님도 바짝바짝 빛나는 이 불덩어리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 분야에는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저는 말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커피명가 아시죠? 네. 커피명가 안명도 대표님이세요. 커피명가 수성구에 보면 아핀카라고 해서 커피 창고처럼 생겼는 곳에 여기에 말기업을 커피명가 중에 하나도 하고 있어요.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쌀이 어떻게 드는지도 알고 체험장도 말기업입니다. 말기업은
핵심적으로는 이거예요. 지역에서 닥치는 희망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는 안 나와요. 지역의 문제나 피로도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를 들자면 잘은 모르지만 육아에 대한 고민, 아이 교육에 대한 고민과 필요를 지역에 있는 자원들,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그러면 선생님들 구체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스스로 모여서 참여해서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마을에서 이게 주도적으로 하고 마을에서 같은 자원을 활용한다고 이게 너무 딱딱한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교육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그다음에 반찬까지. 루엉이 밥상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께서 교육을 했던 장소더라고요. 성서 아동배부터 성서 학부모회 아이 교육을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크기에는 마을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가 자랐던 그 마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그러면 우리 공방으로는 부족하다. 아이들 만날 수 있는 거니까 필요는 친환경적인 음식들을 애들한테 먹이고 싶다. 근데 집에서 각자가 하기에는 단가는 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방산집을 해서 생협에서 물건을 내고 친환경적으로 정보를 쓰자 반찬까지 하는데 이 어머니들의 공동체가 있으니까 간의 소비가 늘어나고 맨 처음에는 한 60명 정도 시작했는데 한 400명 정도 밴드로 오늘 메뉴는 이겁니다. 그러면 저 하나 주세요. 여기 올려놓으면 냉장고에 해서 넣어놓고 태국기를 가요. 때로는 퀵도 이런 곳에서. 근데 그럼 집에서 친환경 유기농 제품들을 반찬 먹는 거를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아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리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애 보내놓고 10시쯤에 출근하고 해놓고 일찍 또 퇴근하는 거예요. 일도 하면서 가정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아이템으로 그 반찬 가게 하는 거 선생님들도 잘 하던 분야에서 준비가 됐지만 선생님들을 하고자 하시는 것도 이런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통해서 나중에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적정 수익을 얻고 나도 의미있게 일도 하고 공동체로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설명이 좀 부족한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많이 부족하고 저 원래 말을 좀 못해요. 그냥 듣는 거 좋아하고 그냥 보는 거 좋아하고 참여하는 거 좋아하고 네. 이제 발서부에는 예절 인성 가도 체험 교육인데요. 발서부에는 그게 많잖아요. 평생학습 동아리가 많잖아요. 동아리에서 시작됐던 거죠. 여기 커피숍, 마을 주민들이 수시 여성들이 하고 있는 커피숍이고요. 월성 사랑의 싱싱한 파워는 그 주민단지 안에 온실이 하나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건 놔두면 뭐하냐 했더니만 그 안에 그 새싹을 키워서 어르신들이랑 모여서 새싹을 키워서 지역의 자원을 그 뒤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요. 오르는 밥상은 앞선 마을 학교는 어린이 교육도 아주 한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공제하는 함께하는 주장마다 분전이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소일거리로 미싱 좀 돌리지 않나 하면서 말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자꾸 구실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을 해서요. 소주 문화 인권센터는 장애 성교육을 전문으로 성서 장애인 롱프레는 지금 첫 한창 기획으로 하는데 성서 지역에 장애인 단체가 있었어요. 롱프레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성서종합복지관에서 기획팀을 한 건데 참기름 정직하게 짜서 이런 사업도 제조업도 하고 있고요. 성서 공동체 그의 맛이죠. 여기 인문학 강의를 가지고 또 말기업 할 수 있어요. 부정교육이고 생명살림에 대해 땅지기라고 하는
좋은 제품들을 유통하는 것보다는 만나다는 이주 여성들이 자기 나라의 음식들 그냥 식당입니다. 외국모도 사실 여기까지가 발서구가 사실 제일 많거든요. 지금 11개로 되는데 업데이트 되면 15개. 대구에 79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5개는 20%가 그래서 재밌는 것도 많고.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뭐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지. 그게 문제. 전체 절차를 한번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말기에 선정된 절차. 맞아요. 과정입니다. 맨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저희가 공모를 대구시에서 1월 말이나 2월 달에 해요. 그러면 그냥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립전 교육이라고 선생님 가르치는 교육을 20시간 이상 수행하셔야 돼요. 교육은 말기업 제도에 대한 이해, 말기업이 뭔지, 분야 사회공사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요. 이게 입문 과정을 듣고 기본 과정으로는 사업계획서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을의 자원들을 조성하는지,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이잖아요. 창업이나 경영 기초에 대해서 법인 설립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단가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쭉 배우고 난 뒤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마을 주민 5명이고요. 구가 중심이고요. 마을의 개념은 달서구 주민이 5명 이상이고요. 그래서, 그때 설립전 교육을 듣고 난 뒤에,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신청을 하면, 구에 가서 심사를 해요. 만약 5분 정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주민이 우리에게 활용합니다. 발표를 하고 난 뒤에 시에 이제 우선순위를 올라가요. 구에서 1등, 2등, 3등, 4등 다 올라가긴 하는데 시에서 한 번 더 PT를 해요. PT하고 난 뒤에 끝나고 최종적으로 행정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다는 거기서 선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최대 2년간 선정에는 8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죠. 1차년도에 5천만 원을 기자재를 살 수 있고 인건비는 20%까지 그리고 운영비, 월세 이런 것도 낼 수 있어요. 5천만 원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1차년도 평가 통해서 2차년도는 총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뜻은 자립할 수 있도록 그간에 바탕들을 만들어가고 불려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라는 의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같이 중간 지원자들이 그 사이에 어려운 회계교육도 하고 선진도 하고 마케팅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사업을 자꾸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워낙 준비 안 되면 말 못하는 스타일. 편입점 프로그램이라는 게 진행이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글씨로 되어 있어서 답변이 되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뽑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원래 기준으로는 한 30개 팀이 지원했고요. 그 중에 최종적으로 8개 내년에는 10개 정도. 아니, 이렇게 1년에 몇 팀만 뽑겠다는 그런 게 있나요? 네, 매해 이제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50% 되고 대구시에서 50% 예상이 돼요. 네, 선정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에는 10개 정도. 잘 뽑히기 위한 팁 같은 게 있으시면?
심사 기준이 총 4가지인데요. 공동체성이 어떻게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꾸준히 몇 년간 이런 스터디를 공부를 하고 모임이 자생적으로 있다. 굉장히 좋고요. 공동체성이 쉽죠. 그 다음에 지역성이 쉽죠. 지역성은 선생님들이 이 지역의 주민들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한다. 이게 쉽죠. 40점짜리는 수익 구조예요. 우리가 정부 지원이 들어가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수익 구조다. 돈을 많이 버는 구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돌아갈 정도만 되면 수익 구조 40점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다 말기업 근로자를 다 보고 최소 5명은 나오겠죠. 근데 추가로 이게 더 커지면 강사를 더 고용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보통 한 8명까지는 좋다. 네, 그러면 심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계획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어떤 공간 같은 게 이렇게 다 먼저 얘기가 준비가 돼야 되나요?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요. 공무원하고 사업을 가서 사업을 끌어가려는 계획서대로 이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은 쓰셔야 이게 신뢰가 가죠. 이게 운영될 수 있구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구나. 이해가 이게 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장소를 못 구한다 하셔라도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이 뭐가 있을까?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 위에 2층에 맨날 탁구 치는데 너무 넓더라. 그중에 반틈 나눠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서 좀 쓴다든지 주민센터에 어디라든지 아니면 어디 싼 매장이 있는데 월 한 20 정도면 하는 데가 없더라고. 작게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학원에 한 칸을 월세를 따로 내서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낮에는 애들이 없잖아요. 저녁이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선생님처럼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현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서. 사실 오늘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저는 강의들을. 시간을 빼주세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어린 서점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신청해도 되나요? 이게 개인이 하는 거지만 법인화해서 말기업은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공동의 소유는 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나 공사입니다. 사단법 고객님 좀 만들어요. 오세오치들이 회원분들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주 수익원이 교육 또는 책을 판매되어 있나요? 판매 네. 하고 여러 가지 교육 세워진 지 오래됐죠. 20년. 저는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서관 또는 서점으로 저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계시고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림 나이 왜냐면 실체도 있고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도 있고 지역성도 있으신 것 같고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교육 콘텐츠가 있으시고 또 책을 판매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알파 대여 사업도 회원제로 해줘도 되지 않을까. 서기에 좀 들어가요. 수익 구조 많아요. 역사 체험 교실, 수학 교실. 네. 그래서 그냥 교육 공동체라는 것보다 서점을 끼고 하는 거가 우리가 그런 모델을 전국적으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는 자원이 될 수 있겠다. 저희도 관심을 가져요. 좋은 모델이라네요. 이거 방학원 연구 좀 해가지고 맞서보겠어도 내년 1월 달에 공부한다고요? 네, 2년 6월 달에 공부하면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설립전도 진행이 됐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 간에 이거 하자는 합의가 바탕이 잘 돼야, 그 다음에는 이게 굴러가거든요. 찝찝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진짜 좋은 거를. 하다가 맨날 싸우자. 네, 그런 거는. 아이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찍었나? 아니요, 사진 안 찍었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그 책임 있는 이렇게 분이 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훨씬 더 감이 들어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좀 가능성이 좀 보이죠? 네. 최고 선생님 특히 공부 많이 해보시죠.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고민해볼 그림책은 까마귀 손. 어? 지금 깜빡이야. 자, 오늘 까마귀 손입니다. 뭐야? 세력 지금 지난주 왜 안 왔지? 제 사람 매장 냈다고. 지난주에 애들 다 기말로 쳤어요. 같이 학교도 있어? 예. 오늘은 그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까마귀 손. 우리 윤구명 선생님이 번역해서 많이 알려주죠. 윤구명 선생은 하여튼 이쪽 분야에 아주 놀라운 분이 기인 같은 분인데 정해야 좀 조용해만 안 되게 그 충북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다가 이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충북대학의 철학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제자들과 함께 낙향해가지고 명산반도 어디에 내려가서 터를 잡는다. 그래서 무슨 공동체? 명산반도 공동체. 우리 현재가 그런 데 관심이 많다. 아니 우리 저 현정 씨가 우리 어디에서 오게 된 것도 세로토송안에서 책을 읽다가 무슨 잡지? 어린이 책에 관련한 개똥이 되는 잡지를 읽다가 거기 우리 서진 소개된 걸 보고 2년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윤건 선생님에 대해서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북대학교, 국민대학교 철학교에서는 그걸 때려치우고 내려가서 면사만도 공동체를 꾸리면서 거기서 이제 생태 공동체를 꾸리고 그러면서 이제 책 번역도 하고 이랬는데 이윤근선이 번역한 책으로도 유명하고 이 까마귀 소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아이를 이 양육하고 이럴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합니다. 울림이 있는 책이라서 마침 또 우리가 마을개혁으로 교육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했던 그 감사합니다 선생님 패트리샤 폴라코가 쓴 그림책과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이 야마시타를 그림책 짧은 그림책이니까 일단 제가 한번 읽고 이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까마귀 소년 야마시타로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서 그림책 가지고 온 건 없죠. 그러니까 화면을 좀 이 표리 엄마가 찍어서 저한테 보낸 사진인데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림이 이제 이렇게 양면을 다 찍어야 좀 전체가 보이는 이런 그림책이라서 글씨가 좀 안 보이더라도 참아주세요. 우리가 학교에 간 첫날이었단다. 아이 하나가 없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학교 말바닥 밑에 숨어 있었어. 깜짝 놀래 말이야. 보여요? 숨어 있는 거? 그 애를 아는 애가 아무도 없었지. 우리는 그 애를 땅꼬마라 불렀어. 땅꼬마는 아주 작은 아이라는 뜻이야. 이 낯선 애는 선생님을 아주 무서워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 아이들도 무서워했어. 그래서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했지. 이 화면을 넘겨야 되는데. 그 애는 공부할 때도 따돌림을 받고 놀 때도 따돌림을 받았어. 땅꼬마는 늘 뒤처지고 골치라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외톨이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땅꼬마는 사발뜨기 흉내를 내기 시작했단다. 보기 싫은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말이야. 요 전 사진이 윤구현 선생님 닮았다. 이거 페이지. 여기 밑에 머리 빡빡 있죠? 윤구현 선생님하고 닮았다니까? 윤구현 선생님 아는 사람 있어? 아니, 진짜 모델로 일부러 그린 것 같은데, 이건 뭐라지? 영화에서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슬쩍 지나가면서 자기 나오는 거 있잖아. 까메오. 이게 윤구현 선생님 까메오 같아. 진짜 닮았대. 윤구현 이렇게 왜 좀, 입 부분이 좀 확 튀어나오게 이래 생겼잖아. 모르는구나. 또 땅꼬마는 시간 보내며 심심풀이할 방법들을 하나둘 궁리해냈어. 몇 시간 동안 뚫어지게 천장만 쳐다보기도 하고 책상의 나뭇결도 골똘히 살펴보곤 했지. 동무 어깨 부분의 깨는 곳을 찾아내어 꼼꼼히 살피기도 하고 말이야. 한 해 내내 창밖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은 또 어떻고, 비오는 날도 창밖을 보면 놀라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운동장에서도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온갖 소리가 다 들렸어. 멀리서도 들리고 가까이서도 들리고. 또 땅꼬마는 지네와 궁뎅이들을 집어서 열심히 들여다보기도 했단다. 우리는 만지기는커녕 보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말이야.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뿐만 아니라 뒷반이나 아랫반 아이들까지 땅꼬마를 바보 멍청이라고 했어. 땅꼬마는 바보 멍청이라고 하건 말건
날마다 타박타박 걸어서 학교에 왔어. 채소 잎으로 싼 주먹밥을 늘 점심으로 들고 말이야.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부는 날에도 도롱이를 몸에 들고 한결같이 타박타박 걸어왔어.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 5해가 흘렀어. 그리고 우리는 6학년이 되었지. 졸업반이 될 거야. 이소배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 얼굴에 늘 웃음기가 가시지 않는 다정한 분이었지. 이소배 선생님은 우리들을 데리고 자주 학교 뒷산에 올라갔단다. 땅콩아는 머루가 열리는 곳은 어디고 돼지 감자가 자라는 곳은 어딘지 죄다 알고 있었어. 선생님은 그걸 알고 무척 좋아했지. 우리 반 꽃밭을 만들 때도 땅콩아가 꽃이랑 꽃은 죄다 아는 걸 보고 선생님은 눈이 둥그레졌어. 선생님은 땅콩아가 그린 그림을 좋아했어. 그래서 벽에 붙여놓고 잘 그렸다고 칭찬했지. 선생님은 땅콩아밖에 알아볼 수 없는 빼뚤빼뚤한 붓글씨도 좋아했어. 그래서 그것도 벽에 붙였지.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면 땅콩아랑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그해 학예회 무대에 땅콩아가 나타나자 모두 눈이 비둥그레졌어. 아니 저게 누구야? 저 멍청이가 뭘 하러 저기 올라갔지? 땅콩아가 까마귀 울음소리를 흉내낼 거라고 이소배 선생님이 발표했고 모두들 웅성거렸어. 울음소리? 까마귀 소리? 아니 까마귀 소리라고? 까마귀 소리. 맨 처음에 땅콩아는 알에서 갓 깨어나온 새끼 까마귀 소리를 흉내냈단다. 그 다음에는 엄마 까마귀 소리를 냈어. 아빠 까마귀 소리도 냈지. 이른 아침에 우는 까마귀로 소리도 들려주었어. 마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까마귀들이 어떻게 우는지도 들려주었지. 까마귀들이 즐겁고 행복할 때 내는 소리도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마음이 먼 산자락으로 끌려갔어. 땅콩아가 타박타박 걸어 학교로 오는 저 공동으로 말이야. 마지막으로 고목나무에 앉아오는 까마귀 소리를 흉내낼 차례가 왔어. 땅콩아는 녹구멍 깊은 곳에서 아주 별난 소리를 토해냈어. 까오와 까오와. 이제 땅콩아의 식구들이 사는 얼굴에 딴 곳이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올랐어. 이소배 선생님이 일어나 설명을 했단다. 땅콩아가 어떻게 해서 그 소리들을 배우게 됐는지 말이야. 동틀 무렵 학교로 타박타박, 해질 무렵 집으로 타박타박. 6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타박타박. 우리들 모두 울었어. 길고 긴 6년 동안 우리가 땅콩아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어른들조차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어. 그래 참 장한 아이야. 그 뒤로 곧 졸업식 날이 왔어. 우리 반에서 6년 개그상을 받은 아이는 땅콩아 혼자뿐이었어. 졸업을 한 뒤 남자아이들은 집안일을 돕느라고 동네로 종종 심부름을 왔단다. 땅콩아도 식구들이
구운 숯을 팔러 가끔은 내왔지. 그렇지만 이제 그 애를 땅콩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우리는 그 애를 까마둥이라고 불렀지. 안녕 까마둥이. 그러면 까마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 웃었단다. 그 이름이 싫지 않았나 봐. 숯을 다 팔면 그 애는 산에서 필요한 물건을 이것저것 사곤 했어. 일이 끝나면 그 애는 먼 산자락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 마치 어른처럼 어깨를 떡 펴고 두벅두벅 걸어서 말이야. 그러면 그 애가 사라진 산길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어. 즐겁고 행복한 까마귀 소리가 말이야. 알고 있어. 아까 그 학교에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내는 까마귀 소리를 제가 읽으면서 그 배짜공체연대가 떠오르더라고. 배짜공체연대에서 왜 영대 내 학급 아이들이 어디 수학여행 가서 그 깊은 밤에 누가 방구를 끼는 바람에 막 소란스러워 지고 또 영대가 방구를 깼었더라고 많은 아이들이 몰릴 때 그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영대가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나고 해서 막 뭔가 거의 묻는 장면 그게 생각나고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이 다 따라오는 거 있죠. 그 초등학교 2학년 고마들 뭘 알겠어요. 자기들도 모르고 친구를 놀리고 이랬는데 집을 떠나서 엄마 없는 관계에 대해서 어둡고 이끌어지고 또 누군가 그렇게 울고 이러니까 애들이 다 거기서 소통하는 거죠. 다 같이 울고 이랬는데 이 까마귀 우는 소리를 마지막에 내는 이 땅꼬마의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소통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보고 또 이소배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이 무시하는 이 땅꼬마의 장점을 잘 포착해서 그림도 늘 걸어주고 늘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보고 싶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저희들 키울 수 없었죠. 그래서 제하고 제 동생하고 친척집에 가서 이렇게 내 동생이 1학년 때 제가 4학년 때 처음으로 전라도에 있는 친척집에 가게 됐어요. 전라도 전주 부근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있는 이제 농사에 있는 친척집에 보내줘서 제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이 까마귀 소년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꼭 그 동네 같아. 시골. 그리고 시골에서 논두렁길을 걸어서 한 10리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니거든요. 그런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저도 이 까마귀 소년처럼 내가 원치 않았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여기 이미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가 원치 않은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어린이 선생님 오신 엄마들은 그래도 환경이 좀 좋은 편이고, 유목하고, 또 똑똑하고 이래서 아이들 비교적 잘 자라고 있겠지만, 저처럼 그렇게 환경적으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뭐 이렇게 학원에 보내지거나 이러면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노출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않는 이런 데도 어려움도 한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이 필요한 거죠, 사실.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웃이 필요한 거죠. 저는 어느 날늘 좋은 이웃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 전 초등학교 다닐 때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미술 시간이 너무 공포스럽고 도화지를 준비해가 있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도화지를 준비해가지고 있고 크레파스 그 당시 크레용이었는데 크레용이 없어가지고 늘 그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남들이 쓰다 버린 동강 크레용 있잖아요. 이걸 막 가득 모아가지고 넌 이 비닐봉지 안에 담아가지고 그걸 묶어서 늘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크레용에 대한 공포는 좀 없었는데 문제는 도화지입니다. 도화지. 초등학교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공포였고 방학 때마다 숙제를 내는데 다른 건 몰라도 방학생활이라는 그 책 있죠. 그걸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서술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항상 텅 비워놓은 거야.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거 이런 거 참 그래도 뭐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갔는데 그럼 이제 방학 끝나고 나면요 항상 선생님 내주는 숙제 검사가 있어. 그 방학생활을 비롯해서 몇 가지 숙제를 내고 그걸 검사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이상하게 계약만 하면요 내가 공상에 빠지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깜빡 잊고 방학 숙제를 안 하는 생각. 난 방학 숙제 검사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어린 나이 어떻게 그렇게 생활했을까.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다 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하러 제가 효목동에 있는 그 야학에 다니게 됐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 벨톨 팔레스라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때 그게 국군 의무사령부였어요. 지금은 대전으로 이사 가는데 그 국군 의무사령부의 사병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불우한 청소년들한테 검정고시 과목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내가 진짜 절망적인 그 어린 청소년 제게 큰 희망이었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꿈을 꿨거든요. 언제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혹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내가 꼭 야학 선생님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운동권이 되는 바람에 너무 바빠가지고 야학을 못했어. 운동권 안에서 야학은 좀 변방에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제 제대로 된 운동권을 감옥에 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 조직운동이에요, 조직운동. 비합법서클에 들어가서 이제 그 조직원이 되고 이렇게 의식화 스터디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야학하는 건 약간 좀 무시했어요. 야학하는 거, 연극하는 거, 뭐 탈발 있죠, 탈발, 문화동아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하는 건 운동권에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우리 속에서 주요 운동권들은 좀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학을 못했어요. 주류 운동을 하냐. 그리고 어떻게 지나와서 이제 소시민이 돼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이랬는데 참 신기한 것이 내가 어릴 때 그 마음속 한구석에 가지고 있던 그 소망, 작은 뭐 이렇게 꿈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나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학에서 애들 검정고시를 가르치는 대신에 우리 동네 엄마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키울까 이걸 함께 하게 돼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또 어쩌다가 이제 제 새로운 또 10년이 지금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을기업의 마을사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교육부 연수를 갔다가 저와 같이 호텔을 쓰던 수성구에서 그 사회적 기업을 하는 어떤 젊은 똑똑한 그 선생님이 저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선생님은 마을기업인데요 하면서 마을기업 하면 딱 좋은데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기업을 관심을 가졌죠. 공교육에서 그 비슷한 시기에 기업의 엄마가 마을기업을 알고 이미 신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또 밀려가고 있어요. 저는 그냥 마을기업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괜찮거든. 그래 이렇게 엄마도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애들 상담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이번 주에도 내가 고3 아이들 2명을 상담했는데 정화라고 해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애가 수능을 망친 거야. 정화에서 전교권 아닌데 수능에서 수학 비형을 하나 틀렸어. 어느 만점 외국어 만점인데 원래 수능이 물수능이죠. 거기다가 특히 수학 비형이 물수능이야. 그러니까 한 문제를 틀렸는데 100분이가 91%예요.
그 아주 최상급 아이들한테 절망적인 사건이죠. 1등급이 96%까지 하고 상위 100%에서 96%입니다. 근데 한 문제 들었는데 너무 쉬우니까 거의 다 맞춘 애들이 많아가지고 91%. 그 이 집이 초상집이 됐어. 아빠가 돈 잘 버는 의사고 어릴 때부터 본고동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교육을 받았고 이랬는데 수능 망치고 나서 이 집이 완전히 절망적이 된 거야. 아빠는 자기 딸을 의사 만들고 싶은데 자기들 생각할 때 갈 데가 없어. 시중에 나온 그 종로나 뭐 메가나 이런 데서 나온 배치표를 보니까 갈 의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막 속이 사니까 딸한테 의사 해봐야 고생만 한다 하면서 막 공대로 갈아타고 위로할 살 길을 찾는 거죠. 이러다가 제 소문을 듣고 이제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이 아줌마도 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 근데 이제 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따로 상담료는 안 받으니까 맛있는 밥이나 얻으면 되니까 내가 저 앞산에 내가 자주 가는 그 고깃집 합천시 식당이다. 그 삼성과 여주 선수들 맨날 오는 식당이야. 거기 소고기 육수 맛있거든. 거기서 안창살을 먹으면서 그날따라 또 식당 주인이 내가 단골이니까 왔다고 메뉴를 확 펼쳐가 보이면서 넌 안창살 4개 돌아 했거든? 근데 메뉴를 확 펼쳐 보이면서 안창살가 올랐어. 이렇게 하는 거야. 3만원에서 3만 3천원 이렇게 올랐어. 안 캐도 되는데 돈 내가 낼 것도 아니야. 근데 민망해 죽겠네. 그 아이를 만나서 내가 2시간 동안 엄마하고 이제 딸아이가 같이 너무 갱이려고 있고 와. 내가 딱 2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 근데 어제 그 이제 우리를 만나게 한 작년에 왜 제가 그 연대 경영학과를 꼴찌에서 5번째 합격시켰다는 그 집 엄마가 이제 공부동 출신이에요. 사교육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랬대요. 그분이 이제 소개해서 왔는데 내가 뒤로 들리는 이야기로 이 두 모녀가 돌아가면서 너무 행복해서 돌아가. 자기들은 지금 절망적이 돼서 왔는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대요. 지방의대라도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이 성적으로는 각급 기관의 배치표로는 속상하겠지만 최소한 연세대 공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집에 갑자기 뭐 희망이 확 생겨요. 사람들은 이 배치표만 보고 있죠, 배치표만. 배치표에 뒤에 숨어있는 이제 의미, 행간의 숨은뜻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이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 그 선생님 눈이 너무 밝더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핵심이. 쌀가리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 앞으로 원서 쓸 날이 한 열흘 남았으니까 좀 더 추위를 지켜보고 하자고.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좋아졌어. 무슨 이야기다, 이 집 이야기 하지? 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 또 어제도 한 집을 만났는데 이 집은 수성구 정화라고 해서 전교 1, 2, 3, 4등 1등은 아니고 2, 3, 4등 하들는데 수시에서 원서를 계대 의대를 계대 의대가 수시에서 분할 모집하는데 거기 분할 모집 2군데를 썼어. 아빠가 계대 의대 교수거든. 계대 공대 교수거든. 그래서 계대를 썼는데 얘도 이번에 수능을 망쳤어. 그래가지고 정시로 의대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시 면접 보러 가가지고 계대 의대에 합격한 상태라. 그러니까 아빠가 계대 교수니까 6년 동안 전액 장학금 받고 아주 잘 됐죠. 근데 이 집이 완전히 사망이 몰려온 거야. 절망적이 됐어. 애가 못 견딜 거야. 왜? 자기하고 함께 공부하던 전교 1, 2, 3, 4등 중에 1등은 서울대 의대를 갔고 자기하고 비슷한 애는 지금 경대 의대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지만 계대 의대를 갔더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와, 계대 의대가 어디인데 상위 1% 아니더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막상 우리가 공부를 잘하게 되면 우리의 기대도 자꾸 높아지죠. 이 서열 위주 사회의 변폐이기도 해요. 경쟁 중심, 서열 중심 사회의 변폐. 이 전체 사회가 책임이 있지만 특히 자녀교육 부분에서는 이 대치동에서부터 생산된 이 이데올로기가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성구 거쳐서 한 3년 지나면 그 흐름이 달서구도 오죠. 남부 가는 데는 또 한 5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자유롭지 못한 거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요 기대치가 높아졌어. 대대 의대를 대든 철망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못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말 속담에 말 두면 종 부리고 싶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옛날에 집신 신고 막 장거리 여행을 다니다가 얼마나 발 아프고 막 집신 몇 컬레 막 짊어지고 다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돈도 막 집신값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한마디 생겨요. 근데 말이 생기면 어떻게 돼? 이게 말국 갈아줘야 되죠. 털 씻겨줘야 되죠. 안장 손질해야 되죠. 말 먹이줘야 되죠. 할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을 관리할 종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종 생기면 어떻게 돼요? 종 월급 줘야 되잖아. 그러면 돈이 많아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 이놈의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받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데 욕심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점점 자라서 어떻게 돼요? 내 상태가 사망의 상태가 됩니다.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대의대를 합격하고도 이 집이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드러나는 것이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분들도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의 입시를 치를 때 내가 솔직히 마지막 강의에서 내가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회개하게 됐어요. 저도 그 대치동 이대로의 포섭이 돼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우리 애가 2회 연속 서울대를 떨어지고 2회 연속 연세대 경영학과를 합격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저는 이제 잠수내에 그 오래된 필자고 이래가지고 잠수내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부터 해서 다 공개했어요. 잠수내 게시판에 공개하고 또 분석하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걸 보완하고 이렇게. 그러면요 잠수내 엄마들이 그러니까 댓글 엄청 달고 고마워요 그리운 번님 하고 역시 그리운 번님 뿐이에요 이랬거든. 그 중에 한 엄마가 현맘이라고 있어. HYUM 현맘. 이 아줌마 우리 애보다 한 배 어려 애가. 그 조용하게 늘 댓글을 달고 제 글에 이제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재수를 했는데 우리가 내신이 너무 나빠서 서울대 떨어졌네. 원래 같으면 가지. 서울대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정시에서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내신과 논술을 함께 보는 바람에 예를 들면 대원외고 명덕외고 용인예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아이들이 내신이 나쁘잖아요. 이 아이들이 서울대는 못 가는 거야. 대원외고를 예를 들면 4학년에 450명인데 그 중에 약 60-70명이 서울대를 가고 나머지는 다 어디가요? 연대 고대 가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우수한 애들이 다 연대 고대 경영학과 갔죠. 문과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입시 형식 바꿔서 서울대에서 정시에서는 논술과 내신을 다 폐지했어요. 수능 우수자를 뺏기기 싫어서. 원래는 수능으로 갖고 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수능 쳤으면 됐어요. 근데 그때는 내신과 논술 있잖아. 그거 떨어졌어. 근데 내가 어차피 다 공개를 하고 살았으니까 그 해도 우리가 재수해가지고 또 떨어질 때 서울대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날 밤에 제가 잠수내 게시판에 아쉽게도 여러분들의 응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도 또 떨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연세대 경영을 가야 됩니다 하고 글을 써서 딱 올렸어요. 그리고 내가 글이 잘 올라갔는가 보려고 딱 게시판에 딱 들어가 봤더니 내 글 바로 다음에 그 현맘이라는 아줌마가 축하해주세요. 우리 아이 서울대 경영에 합격했어요. 이 아줌마는 아무 악의도 없어요. 그냥 그날 서울대 발표가 났으니까 합격하기 기뻐서 올린 거야.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내가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더라고. 너무 쪽팔린 거야. 그날 이후로 내가 잠수는 안 들어갔잖아. 다시. 너무 부끄러워서.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욕망이 그 자리에서 다 드러났어. 그리고 드러나서 처리된 거죠. 내 안에 있는 욕망, 숨어있던 욕망이 겉으로는 호절제에서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까마귀 소년도 읽고 뭐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읽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깊이 숨어있던 이 서열 중심의 사회에서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가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이 욕망이 숨어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누가 보는 듯이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 끄고 잠수선에서 빠져나오죠. 아무도 안 보는데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하얀 도화지 위에 조그만 까만 게 있어도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한정식 가면 자기 집에 청결을 강조하려고 식탁 위에 하얀 헬트지를 깔고 식탁을 차리는 그런 한정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마치 하얀 도자기를 깔아놓으니까 내게 있던 조그만 까만 어떤 오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 깊숙이 숨어있던 욕망이 그날 드러났죠.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의 호시오치 마지막 강의에서 내가 울면서 여러분들한테 회개했잖아요. 제 안에 사실은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잠수원에 가서 연구하고 부모교육 서적들 늘 읽고 이러면서 혼자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커다란 흐름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윤구병 선생 같은 분이 공동체 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분들은 이제 생태 공동체 운동을 하지 앞산 마을학교처럼 앞산 마을학교에서 마을기업 근데 저기는 앞산 터널 뚫는다니까 맨날 아이들 데리고 나서 데모하고 막 그러니까 이 진보적인 생각을 실현하는 그런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런 데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내게 어떤 좋은 기준이라도 있으면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제가 배운 거 이제 모든 기준을 내려보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처럼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좋은 이웃이 되고 또 이런 속물적인 우리 가치들을 우리가 함께 살면서 조금씩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많은 엄마들이 저한테 아이를 좀 왜 좀 대신 잠수생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이런 분들 참 많았거든요. 우리 형이 하는 남산병원에 가면 거기 재활의학과가 의사들 3명 있어. 거기 이제 이 재활의학과 의사 중에 제일 대장이 진료부장인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형수가 또 암에 걸렸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한테 이제 그 진도를 알아보러 우리 형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형수님 유방암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제가 진료부장한테 잡혔어. 이 퇴근한 시간이 돼가지고 저를 불러가지고 자기 방에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애 상담을 하는 거야. 이 아줌마가 옛날에 저를 만나 상담해서 잠수원에 들어가서 잠수원에 영어를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해리포터를 읽는데 잠수원에 아주 잘 연구를 7살 때. 근데 이 호초를 다니 호초. 그 학교에서 문법 시험을 친다네. 그 초등학교 4학년한테 지금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한 거라.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가지고 묻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니까 막 컴퓨터 모니터 대고 제 말을 계속 대표하더라고. 그래, 그러지 말고 내년에 내가 마을비를 만들면 내한테 보내라 했어. 뭐 신랑하고 둘이서 돈도 잘 거니까. 그러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문법 공부 어떻게 하고 쓰기 공부는 어떻게 하고 몇 마디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엄마들을 변화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제 강의를 많이 듣고 좋아해요. 다 좋아하죠. 네.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알잖아. 근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면 이게 잘 안 되고 그래서 꾸준히 나오시긴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 몇 년 지나면 이제 안 나온다니까. 못 나오는 거지. 미안해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몇 년이나 들었는데도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도 이제 한 3년이 맥시멈인 것 같아. 3년 지나도 그다음부터 이제 미안해가 못 나오고. 저 뒤에 우리 저 누구야? 비타 500님하고 간나니님은 저 대단한 용기지. 애들 초등학교 2, 3년 때 와가지고 지금 중3이냐 중3. 근데 중간에 오면서 계속 키거든요. 미안해서 못 보이더라. 근데 괜찮으니까 계속 오라 있어. 지금도 생각하니까 진짜 저한테 잘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 칠곡에 사는 어떤 엄마는 칠곡에 지나가는 길에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연락을 하면서 어느 날 강의가 딱 종강하니까 우리 와이프하고 제 목도리를 딱 사가지고 선물하면서 그렇게 말해. 선생님
잊을 수가 없다면서 항상 칠곡을 지나가거든 자기한테 연락을.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분도 칠곡에 사는 분이네. 어느 날 강의를 쭉 몇 년 듣다가 안 나왔어. 근데 자기가 유방암이 걸렸어. 유방암이 딱 걸리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선생님이래. 그래 급히 연락해가지고 찾아왔잖아. 위로받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었어요. 애들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관계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번에 희한하게 이게 마을개혁이 준비되면서 제가 막 요즘 밤에 잠이 안 와. 왠지 알아요? 내가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 긴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거기에 또 우리가 아이들도 함께 키울 수 있다면 훨씬 더 이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한 3년 듣다가 나를 버리고 가버리니까 내 혼자 짝사랑하고 막 좋아하려고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그게 한두 번이라야지. 내 죽으면 해보해보라니까. 이 버림받아서 생긴 이 사리가 내가 버린 트라우마가 있어요. 버린 트라우마. 어릴 때 엄마를 떠나서 늘 이렇게 살았죠. 어린 시절부터 10살 때부터 계속 엄마를 떠나서 살았어요. 우리 와이프한테도 2번 버렸죠. 버린 트라우마가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무수히 버리죠. 아 근데 이렇게 이런 좋은 정책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요즘 너무 막 밤에 잠이 안 와. 희망이 없죠. 이번에 우리 연구원님 모시고 이번 수요일날 변민의 집에서 이제 멘토링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 구성원들 중에 어떤 엄마가 그 말을 하더라고. 나는 이제 변민 엄마한테 주장하고 이왕하는 거 남들이 보기에 아파트 상가 같은 걸 얻어서 하자. 간판도 크게 놀고 이제 길놀이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자 이렇게 하니까 이 개미 엄마도 가고 그 우리 누구지 흥경이 엄마라고 하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민석이 엄마. 민석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또 학원에 간다고 생각하면 뭐 배우러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이들 힘드니까 집으로 간다는 마음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구하자.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집을 구해서 아이들 정말 와서 일단 쉬고 긴장을 풀고 이모 삼촌들랑 함께 놀고 공부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도록. 그 말 하는데 내가 막 망치를 뒤통수를 맞는 거지.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 나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이 자기도적 학습법을 가지고 아이들 정말 가능성을 잘 이끌어서 키우고 싶다 이 마음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엄마들 같은 시각이 부족하죠. 근데 함께 해보니까 내 부족을 그 엄마가 채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우리가 함께 키우다 보면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이 까마귀 소년이 그렇죠. 다른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희한한 주변을 관찰하는 이 놀라운 섬세한 시야. 이게 이 아이한테 있는 거야. 그죠? 물론 이 책은 그냥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를 끝내고 말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요. 내 부족을 다른 사람이 채우는 거야. 이게 공동체예요.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면 정말 좋겠다. 자꾸 이렇게 구상이 되네. 물론 이렇게 저는 진보적인 분들이 하듯이 막 자연 체험하고 공부는 됐다 하고 이번에 둥지 가보니까 저 안심에 사는 방과후 마을학교 둥지 가보니까 지금 물론 아이들 학년이 어려서 밑에 딱 보니까 보여. 애들 전부 이제 그 한 사람 어린이집 그 공동육아를 같이 한 아이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들이 이제 이게 만든 건데 둥지라는 이제 방과후 마을학교가 애들 아직 최대 3학년이야. 그러니까 뭐 지금 산에 돌고 다니고 물놀이하고 썰매 타보고 이게 이제 자기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막 자랑하고 있어. 근데 이건 뭐 우리도 늘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프로그램이 없는 거야.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아이의 그 실력, 자질 이런 걸 아이의 가능성에 맞게 우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학습 영역도 그래서 무시할 일이 아니죠 사실. 아니면 전부 대학교육이야지 대학교육. 간대학교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 그 중간 접점 제도교육과 이 진보교육의 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의 접점을 좀 찾고 싶어. 그래서 아이들 건강하게 키우면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그래? 어떤 기본적인 실력을 함께 기르도록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마나 아이들을 이제 좀 심층 면접하고 상담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고유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 아이에게 맞게 이렇게
하루를 생활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일단 쉬고, 겸이 엄마 만나서 정말 엄마 같은 마음으로 깊이 아이를 안아주고, 우리 겸이 엄마 고향 친구 중에 성선이라고 있는데, 긍경이 엄마라고 있어요. 그 엄마는 지금도 자기 조카 2명에게 매일 가서 근처에 읽어주는 그 아르바이트를 해요. 자기 여동생이 직장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맨날 출근해서 조카 둘이 있는데, 얘들한테 맨날 그림책 읽고, 물론 이 직장 다니느라고 우리 호서지 강의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근데 MP3로 호서지 강의를 3년인가 듣고, 그리고 겸이 엄마 동들이 이사 와서 지금 함께 살고 있죠. 이 엄마는 그 겸이 엄마 같이 날카롭지 않아. 겸이 엄마가 예리하고 날카롭고 막 분명하다면 이 엄마는 정반대의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체형도 좀 둥둥하고 넉넉하고 툭이 눈아프 같아.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이런 게 있어요. 큰 장점이. 이 엄마한테 내가 체력이 프로그램을 받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말 그 마음으로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공포의 외인 무단 만들려고. 세상에 많은 사교육기관들이 그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막 공부를 잘 가르쳐서 막 이렇게 막 아이들을 막 이끌어가지는 어떤, 이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걸 뭐라고 했어요? 대상화시키대.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거지. 많은 사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대상화시켜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우리를 만만하게 여기고 같이 놀고 좀 함부로 하고 이래야 되죠. 막 어른들이하고 막 와서 90도 인사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애들을 나와요. 그래 그 엄마가, 흥경이 엄마가 아이들 자기 품에 안고 무릎에 앉히고 예를 들면 그림책 읽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엄마도 이거 못한다니까. 엄마도 자기 애다 보니까 뭐가 막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뭐가 자꾸 투영되죠. 욕망이 다른 형태로 포장돼가지고 엄마가 내 위에서 하나 네 위에서 하면서 막 쪼고 이러거든요. 우리 제가 지금 말하는 나와 같이 공동체 하는 엄마들은 놀라운 높은 학력을 가지거나 실력을 가지진 않았어. 근데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마음이 있다니까. 이걸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이렇게 제 스승부터 받은 그 생명,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어떤 마음, 이게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공포의 외인보다는 될 것 같아요. 확보는 내고 있으면 되지. 근데 잠수에서 이만큼 유명하면 되지. 그래? 내가 우리 명이 키우듯이 그렇게 그걸 따서 한 아이에게 딱 키워봐. 엄마들이 키우면 자꾸 조용히 것도 내가 뭐 어떤 일이 벌릴지 모른다니까. 근데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니까. 야, 이렇게 진짜 한번 해보자. 학교 갔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지금 겸이 엄마가 현숙사를 1층 하라고 있잖아요. 1층. 전세를 내든지 사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따뜻하게 와서 돌아와서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도 갖춰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파트 사는 좋은 점이 인테리어 방이 다 따로 있으니까 방방마다 한쪽에는 이제 잠수 여행을 할 수 있는 방, 한쪽에는 스스로 자하고 이렇게 적당한 자기 스스로 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되 함께 해보니까요, 생각이 구체화되고 발전이 돼요. 여러분도 제 얘기 들으니까 벌써 가슴 뛰죠? 네. 아, 그래요? 뛰어요. 내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들이 없어서 늘 노출되잖아요. 이번 화요일날 우리 화요일날 하는 우리 모임에서 누구지? 애기는 뭐지? 스모 와가지고요. 스모가 학교를 안 가서 전날 선생님한테 혼나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스모 한심초등학교. 한심초등학교 그런 경쟁이 치이라고 요즘 한 학교에 40명이 넘는다며. 거기서 스모는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운 아이거든. 자기 표현을 너무 잘하고 이래. 근데 이걸 40명을 틀에 넣어서 키워야 하는 공격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굉장히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제 늘 입에 대야 될 이런 어려운 아이죠. 그걸 혼났나 봐. 그래서 승우 학교 안 가고 엄마하고 우리 모임 갔더라고. 화요일에 그래 승우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승우가 자기가 얼마나 승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거 애 앞에 놓고 집에서 못한다니까. 우리 개별화되고 이래가지고 집에서 내가 내 아이를 두고 초등학교 10살짜리 아이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너는 설마니 몰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집단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우 엄마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한테,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성우가 그걸 다 듣잖아요. 다 듣고 나서 애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서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 딱 닦아내 훔쳐내면서 엄마 어제 미안했어요. 속 많이 상하셨죠? 이렇게 하더라고. 이 아이도 치유되고요. 엄마도 치유되고. 작품 엄마. 또 우리도 치유되잖아요. 그런 소통의 관계를 우리가 늘 목격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먹고 마시는 거죠.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사람을 살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늘 먹고 마시면서 살아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왜 그걸 못했나 몰라. 근데 우리 형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 형한테 걔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기업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형이 하는 말이, 그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거야. 만약에 전에 내가 이런 걸 하겠다 했으면 우리 형이 이게 또 사고쳐가 이렇게 쓴 거라. 근데 우리 형이 지금 제가 좀 인간된 걸 보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거야.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병원도 병원 직원들이 100명이 넘잖아요. 그래서 직원 어린이집을 만들 거래. 직원 어린이집을 그 사내에 만들면 정부에서 뭐 지원해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텐데, 그래 너가 마을교육을 잘해서 어린이집도 너가 운영해라 이거더라고. 그러니까 막 모든 것이 주변에서 돕는 거죠. 사람이 준비돼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함께 살면서 뭐가 되니까, 이번에 우리 이대성 연구원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돈독하게 사는 걸 보고 내가 엄마한테 다 반말하고 이러잖아요. 물론 여기서 강의하면서 반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 연구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더라? 뭐라 하는 건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모든 주변에서 이상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돕고 희망이 되고 이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고, 까마귀 소년 같은 아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자기들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윤건선생은 그래서 아마 병산가도 내려갔나 봐. 근데 모두가 또 내려가면 어떻게 돼? 그것도 또 아니잖아요. 전부 대학교육만 어떻게 돼? 다 집 짓는 법 배우고 뭐 간디학교 가면 그런 거 가져요. 목공 배우고 뭐 텃밭 농사 있는 거 배우고 가면 공교육도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진짜 옛날 원시 공동체 사회처럼 불뿌리 민주주의. 5,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 농사 짓고 텃밭 가고. 물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시대적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고 그런 마음을 가진 어른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확산되고 회복되고 이렇게 해서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돌아가시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방학 동안도 우리 아이들도 물론 이렇게 함께 키워야 되겠지만 또 우리 달서구에서도요. 저는 진짜 마음이 막 부풀어 있어. 내가 빨리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빨리 해가는데 구마다 하나씩 만들고 있잖아. 또 더 잘되고 동마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대구를 한번 말아먹고 싶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 꾸준히 해오시다가 그거 했잖아.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 가게. 그걸 오랫동안 하셨다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출마하래. 시장 되고 지금 강력한 대통령 후보도 듣고. 나는 정치에서 손댄 지 오래됐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같이 일하던 운동권 대구에서 84학번 이상이면 다 청와대 갔어요. 공무원적으로. 근데 저만 이상한 길로 빠져가지고 동네 아줌마도 맨날 논이라고. 청와대 갈 시간이 없어. 물론 5년 지나면 임기 끝나면 또 다 내려와서 바둑 두고 돌아야 돼. 운동권 선배들 다 극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우리가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만나서 진짜 행복하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이 소문을 많이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좀 제대로 한번 키워보고. 초기에는
저한테 소문이 안 나서 얼마 안 나니까 해요. 소문 나가 너무 많이 오면 골치 아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적게 오라고 이제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고 삼성처럼. 테스트. 아니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엄마들이 우리 호세우치 강의를 최소한 20시간 이상 듣지 않으면 이제 목표는 아니 엄마들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요 또 와가 우리 쫓는다니까. 진도 얼마나 나갔어요 하고 뭐 공부는 얼마나 가르쳤는데요 하면 저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르칠 생각이 없거든. 물론 정말 애들이 어려워하고 모르면 이제 도와줘야죠. 수학 같으면 교구도 동원하고 실생활에서 뭐 이런 도구들 통해서 애들 개념을 잡아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원처럼 특정 교재를 가지고 막 진도를 팍팍팍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똑같아져. 우리 또 학원 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양을 확 줄이더라도 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을 거거든. 내가 어떤 준 과제를 한 문제를 애들 해결했다. 그러면 삼촌 앞에서 선생님 앞에 설명해봐라. 칠판 하나 갖다 놓을 거야. 수학 교실. 나한테 설명해보게 하는 거예요. 왜 배정수 교수가 맨날 그렇게 묻죠. 서울교대 이번에 대구 내려왔을 때 어떤 유치원에 초청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대구 서울교대 교수님에서 은퇴했잖아요. 7차 교육과정 수학 교과서를 만드신 분이니까 얼마나 그런 데서 전문가였어요. 이분이 항상 하신 말씀이 자기 책에서 생명을 살리는 수학이라는 책에서 항상 한 말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묻는 거라. 그게 가장 중요하대. 안 그러면요 전부 수동만 되죠. 우리 연구원님이 처음 우리한테 와가지고 수요일날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그거예요. 왜 마을개혁을 하려고 합니까? 야 이게 좋은 질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그 마음을 다 배웠다. 눈물이 나와서 한 엄마가 경험한 자녀교에서 어려움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딱 한대. 우리 생전에 이거 뭐 입을 맞춘 적이 없거든. 다 자기 경험이니까. 근데 그 경험을 들으면서 내가 감동이 돼요. 왜 마을개혁을 시작합니까?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발표하고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진짜 이 공부가 되는 거죠. 왜? 자기 말로 해볼 수 있으니까 아는 거라. 문제를 풀어도요.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으면 이건 좀 애매하죠. 이건 풀이 방법을 익힌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자기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서 어떤 수학 선생님들은 애들 한 명씩 나와서 풀어보게 하는 칠판에 풀어보고 그걸 설명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아들 옛날 중학교 때 그랬어요. 수학 시간만 되면 선생님이 나와서 풀고 설명하게 하고 그 우리 애가 저한테 초등학교 때 저한테서 이렇게 컸잖아요. 그 칠판에 설명할 때마다 선생님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너는 교과서를 써라. 해설서를 써라. 이렇게 말했어. 그 설명하는 게 너무 익숙하고 논리적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키우니까 사교육 하나도 안 받거든. 남들 지금 문제로 선발했잖아. 그건 자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그냥 막 오만 아이디가 다 떠올라 있잖아. 내가 직업 탐사 프로그램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흥경이 엄마에게서 흥경이 엄마 무릎에 앉아서 또는 앞바닥에 누워서 그 흥경이 엄마가 읽어주는 따뜻한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할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내가 그 효성타운이나 아니면 그 길 건너 그 산골에 장소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 애들 데리고 또 앞산 마을에는 애들 잘하는 장점이 있어. 자연 친화적인 또 논의. 애들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하는. 그러니까 고산골 있으면 그 심신수련장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이러거든. 애들 데리고 놀러 가서 거기서 이렇게 몸도 풀고 놀고 스트레스를 해소한 다음에 돌아와서 또 자기가 하루에 할 이 학습 과제들을 최소한 양으로 이렇게 하고. 속물적인 엄마들 오면요. 그러면 수업은 얼마나 했는데 이렇게 물을 거라 또. 앞산에 데리고 가는 건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도 수업이에요. 정말 그 연필과 뭐 이런 걸로 하기 전에 마음을 이완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작업들도 다 수업이죠. 그 진짜 공부하는 거 짧게 하고 내가 하루에 최소한만 하면 됐죠. 최소한.
엄마도 불안해가지고 막 많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오히려 질리고 가능성이 소멸되고 막 이런. 그래서 아이들 학년에 맞게 과제들을 최소화하고 아주 건강하게 키우고 이렇게 해서 모범을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걸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책도 내고 뭐 서버 1만 꼭 책 내야 돼. 웹포스트 공학원만 꼭 책을 내야 돼. 우리도 책 내면 되잖아. 교육 공부 책. 내가 우리 내는 사업계획서에는 안 넣는데 지금 우리가 제 이야기를 책으로 내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이번에 마을 기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내면 훨씬 잘 팔릴 거야. 그리고 애들의 사례를 더 모아가지고 좀 더 설득이 있는데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잖아. 사례가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주세요. 하여튼 마음으로 함께하고 늘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마지막 설립적 교육이 있어서 또 교육받은 2시간 있다. 점심 같이 먹고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